계속 뭐다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는데요.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혈당량 조절 다시 한번 보면 80쪽에 잠깐 볼까요? 그래서 그 혈당량이 그 일정량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 혈당량 조절하는 중추는 간 내의 시상하부고 간 내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입니다. 그래서 이자나 부신을 자극하는 거는 신경이고요. 그 이자나 부신이 자극이 돼서 만약에 혈당량이 높으면 이자에서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가 있는데 이자에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간으로 이동하여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죠. 이거 아니에요. 혈당량이 낮아지죠, 그렇죠? 혈당량이 높은 걸 낮추는 거는 인슐린밖에 없어요. 인슐린은 낮추는 거고 글루카곤, 그 다음에 뭐 에피네프린 이런 애들은 높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이자에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간이 표적 세포고요. 간으로 이동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세포에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촉진을 해요. 그 그림 보시면 식사 후 포도당량이 증가하지? 녹말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량이 증가하겠죠.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혈액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낮추는 신경은 부교감 신경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자를 자극하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에서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배인 이렇게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자극해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온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두 개인데 간으로 이동하여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놓는 거랑 그냥 세포들 있죠.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촉진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근데 너무 낮아지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밥을 먹은 지 꽤 됐어요. 공복 시 또는 이제 뭐 운동할 때나 뭐 공복 시 이때는 혈당량이 감소되거든요. 그거를 감지해서 이자의 알파 세포를 자극하는데 근데 이때 신경이 뭐냐면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그러니까 이자를 자극하는 거는 신경이 와서 자극을 해주는 건데 교감신경이 알파 세포를 자극하여 글루카곤을 내놓게 해요. 교알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부배인 교알글. 부배인 교알글. 부배인 교알글. 글루카곤이 나와 그럼 간에 가서 저장해 놨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죠. 그럼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혈당량 증가하겠지. 자, 그래서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을 때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촉진시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게 너무 과다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음성 피드백. 이 자극이 더 촉진하는 거는 양성 피드백인데 이 정상 범위까지 낮아지면은 그거를 반대작용을 일으키는 거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낮아지면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고요.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되고 이거는 교감신경이 역할을 한다. 교감신경이.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다시 방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감소한다. 서로 그 반대되는 반응이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옆에 탐구자료 살펴보기. 자,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증가하는 겁니다. 소화한다면 포도당 증가하겠죠? 그럼 인슐린 증가합니다. 포도당과 인슐린은 같이 가요. 왜냐하면 포도당량이 많아지면 혈당량 증가했으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랑 같이 증가하는 게 인슐린이고, 인슐린이랑 반대로 글루카곤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이 그래프. 나는 운동을 시작했어. 운동하면 포도당이 많이 필요한 거야. 포도당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루카곤이 분비가 증가를 하는 거죠. 예. 저장해놨던 그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량을 증가시킬 겁니다. 이해 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거 보시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돼 있는데 부교감 신경이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부배인. 교감 신경이 알파 세포를 자극해서 글루카곤을 분비 촉진한다. 교알글 외우시고 부배인 교알글 외워주시고 이건 이제 전체적인 겁니다. 아까 그거는 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만 써져 있었고 여기는. 근데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게 에피네프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어요. 여기 안 나왔지만 앞에 보시면 자 부신의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데 얘 혈당량 증가시켜요. 이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78쪽. 그러니까 혈당량 낮추는 거는 인슐린만 있고 높이는 거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고 에피네프린도 있고 글루카곤도 있어요. 세 개야, 세 개. 그러니까 일단 부신의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혈당량 증가시키는데 얘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촉진시켜요. 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나오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고요. 이런 게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이제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작용도 하고 혈압도 상승시키는데 혈당량 증가시키는 것도 해요. 네.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한다. 에피네프린이. 글루카곤은 방금 한 것처럼 이자에서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거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 하는 역할이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 증가는 맞는데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겉질에서 나오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오고. 이자의 베타 세포는 인슐린,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 여러 번 해가지고 외워야죠. 계속 이제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서 외우십시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81쪽에 다시 보면 자,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교감신경 뭐야? 알파 세포, 교알글. 그래서 뭐예요? 얘는 혈당량을 어쩌는 거예요?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거지. 혈당량을 높입니다. 부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 부배인.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죠. 혈당량을 낮춘다. 자,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은 혈당량 높이는 거예요.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에피네프린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자, 다시 봅시다. 간 내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인데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라고 이제 시상하부가 알아차렸어. 너무 높으면은 혈당량 낮춰야지. 그때 봐봐, 이게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베타 세포를 자극을 해. 그럼 인슐린이 나오죠. 그러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지. 혈당량이 감소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감소되면 안 되잖아. 근데 너무 많이 감소가 됐어. 그러면 간 내 시상하부가 너무 적다. 그러면은 교감신경이야. 이거는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알파 세포를 자극해서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게 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미안해, 거꾸로 말했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이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은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근데 에피네프린이 똑같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혈당량 증가되죠. 근데 이 그래프에 안 나온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봐봐. 다시 78쪽.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 ACTH라고. 그럼 얘가 자극이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을 가서 자극을 해. 이거는 호르몬 작용이야. 신경 작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호르몬이 여기 부신 겉질에 가. 얘를 자극해. 뭐가 나와? 당제 코르티코이드가 나와. 그러면 얘도 뭐예요? 혈당량 증가시킬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에 이제 안 나온 게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기에 간 내 시상하부 밑에 이제 뇌하수체가 달린 거지. 뇌하수체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CTH 맞나? ACTH가 나와. 근데 그러면 겉질을 자극하겠지?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또 나와요. 밑에 있네.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여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뭐야? 얘도 혈당량 높입니다. 자, 그래서 추위나 긴장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상하부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조절하여, 신경계는 이런 교감신경 이런 거죠. 조절하여 에피네프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작용을 혈당량 높인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이런 방법이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겉질을 자극해가지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혈당량을 높인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단백질의 주 성분인 효소는 특정 구조가 있잖아. 단백질의 구조. 그게 체온에 의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체온이 높거나 낮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한 38도만 돼도 엄청 아파요. 움직이기 어렵죠. 36.5도가 유지가 돼야지 되고, 온도가 열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항상성 유지를 위한 방법을 쓰죠. 그래서
체온 변화와 감지의 조절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다. 조절 중추 간내 시상하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과 호르몬.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거죠. 호르몬 작용으로 열의 발생과 열의 발산량 조절함으로써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근데 이 용어가 엄청 헷갈려요. 열 발생량이 있고 열 발생량이다. 발생량. 그다음에 열 발산량이 있어요. 열 발산량. 열을 발산하는 거는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는 거. 내 몸 바깥으로. 그러니까 열 발생량은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열 발산량은 내보내는 거야. 열을 뭐 방출하는 거야. 뭐 하여튼 열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 낮추는 거예요. 열 발산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열을 막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 온도 올라가는 거예요. 용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틀리다.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려면 근육 운동, 몸의 떨림, 추우면 덜덜덜 떨리잖아. 그 근육들이 떨리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게 떨린 게 열 발생하려고 떨리는 거예요. 추울 때. 그 다음에 물질 대사율 증가. 물질 대사는 세포 호흡을 말하는 거지. 세포 호흡. 물질 대사 세포 호흡이야. 이거는 여기서는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있는데 뭐 동화작용 활발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화작용 활발하게 해서 세포 호흡을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열 발산량은 열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열 발산량이 증가하면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땀이 분비가 돼서 땀이 마를 때 열을 빼앗아 가잖아. 그럼 열 발산량 증가하는 거고, 피부 근처 혈관의 혈액량을 증가한다. 근데 이게 혈액이 따뜻해. 혈액이 따뜻한데 이 그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 이게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되면 볼이 빨개지는 거지. 그러면은 열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근처 혈관의 혈액량을 증가시키면 좀 더우면 빨개지잖아. 그런 게 이제 피가 그쪽에 많이 돌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야. 추울 때는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요. 그러면 입술이 파래져. 입술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그건 발산량을 줄이려고. 열 발산량을 줄이려고. 추울 때는.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칸 채우기 좀 하고 갑시다.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부으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고, 이자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혈당량을 높인다.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혈당량 낮추고, 신경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에서 알파 세포가 자극이 되는 거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아니면 부교감신경이죠. 글루카곤 분비를, 부교감신경은 부배인, 부교감신경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량을 낮추죠. 우리 몸에서 체온 변화의 감지와 조절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 간내가 시상이 있고 하부가 있어. 아무튼 시상하부 말하는 거야. 간내의 시상하부. 그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같이 이제 딸려 있고요. 체온은 정상 범위보다 낮으면 근육 운동, 낮아 추워. 그 근육 운동 떨림이죠, 떨림. 그다음에 물질 대사율 증가하여 이런 거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열 발생량. 그다음에 피부 근처는 혈액량을 감소시킨다. 그럼 열 발산량 이거는 낮춰야 돼. 왜냐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해야지, 추운데.
열 발산량을 낮춰야 됩니다. 혈액량을 감소시키면 열 발산량이 줄어들어요.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 땀에 의한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낮춘다. 맞죠? 땀이 나와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킨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간내에 뭐 여기가 이제 여기 시상하부죠. 여기가 간내. 요건 뇌하 수체. 이건 뇌하 수체고. 요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요. 체온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그러면 피부에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 줘야 돼. 그러면 땀샘에서 땀이 나서 땀이 마르면서 시원하게 하는 거고, 열 발산량 증가시켜 줘야 돼. 피부 근처 혈관을 팽창시켜요. 그럼 혈액이 여기 많이 돌아. 그러면 이 바깥으로 체온이 빠져나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요 발산량을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여튼 발산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체온이 낮아집니다. 너무 낮아지면 또 안 되잖아. 너무 낮아졌어. 시상하부가 감지해. 그러면 이거는 근육을 떨리게 하거나, 이거는 열 발생량, 마찰열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은 줄여야 돼. 열 발산량은 줄여야 돼. 그래서 혈관,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혈액이 안 돌게. 낮춥니다. 근데 호르몬 작용은 안 써있네. 두 가지만 써있네. 그런 건 안 써있네. 밑에 써있구나. 그러니까 밑에가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개념 체크 하나만 보고 갈게요. 교감신경과 피부에 돋는 소름. 날씨가 추워지면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털을 세운다. 이게 털이 누워져 있다가 털이 쓰는 거야. 이게 근육이 있어. 임모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털을 세워. 이렇게 털을 세우면 뭐 하냐면, 털을 세우면 여기 공기층이 생겨요. 공기층.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하는 거죠. 열이 안 빠져나가게.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공기층을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공기층을 더. 하여튼 뭐 그거라도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겠죠. 교감신경과 피부 근처 혈관. 피부 근처 혈관은 교감신경의 상대적 흥분 정도에 따라 수축되거나 확장되는데, 아무튼 수축되는 거는 열 발산량을 감소하는 거고요. 확대하는 건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고. 그래도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낮아지면은 골격근이 빠르게 수축 이완되면서 몸이 떨리고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피부 근처 혈관은 수축됨으로써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킨다.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혈관을 확장해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고, 땀 분비가 촉진돼서 땀이 마르면서 열 발산량이 또 증가되겠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 저온 자극이 왔어요. 이게 점점점은 봐봐. 이 점점점은 호르몬이야. 호르몬. 점점점은 이거. 그 다음에 실선은 신경이야. 신경. 실선 신경입니다.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의 TSH의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TSH를 나오게끔 하는 호르몬이 또 있어. 여기 써놔. 여기 TRH. 이거는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하는 또 호르몬이야. 길죠?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방출해. 그럼 뇌하수체 전압에서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나오죠. 그럼 얘가 뭐해? 결국에 목적은 뭐냐면 티록신 분비량 증가거든요.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되는데, 티록신이 하는 일은 물질대사 촉진인데 그게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물질대사가. 그 세포호흡을 해야지 에너지가 열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호르몬 작용이었고 방금은.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 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을 자극을 해요. 그럼 거기서 에피네프린이 나와. 근데 그것도 물질대사 촉진합니다. 예. 물론 이제 혈당량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 근데 혈당량 증가도 물질대사 촉진에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 혈당량을 증가시키지. 혈당량 증가시켜요. 근데 그게 물질대사 촉진하는 거죠. 왜냐 물질대사 하려면 포도당이 증가돼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근육 떨리는 신경에 의한 거고, 요것도 이제 신경이지, 신경. 아무튼 결과지. 여기까지 신경이고, 결과. 열 발생량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신경에 의해서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가지고 결국에 발산량은 감소하고 발생량은 증가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해가시죠? 근데 고온 자극이 와. 그러면은 이거 TRH가 줄어들지. 그럼 TSH도 줄어들고요. 티록신 분비량 감소하고 물질대사가 억제가 됩니다. 세포호흡이 잘 안 됩니다.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 부분에 혈관을 확장해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면 열이 빠져나가니까 체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땀샘 이런 건 없네. 아무튼 여기 땀도 나오죠. 땀. 예. 땀샘에서 땀이 나와서 열 발산량 증가시켜주는 것도 있죠. 이해 가시고. 옆에 칸 좀 채우고 하겠습니다. 자,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가 촉진되고 세포호흡이 촉진되고 몸의 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 등을 통해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지. 열을 발생시킨다.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뭘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때 뇌하수체에서는 TSH가 감소가 됩니다. 예.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물질대사가 억제가 됩니다. 그럼 열 발생량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무엇의 작용으로? 작용 강화에 의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다. 이건 교감신경 써야겠네요. 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체표면을 통해 열이 발생한 양이 감소하게 하죠.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증가하여 체내 물질 대사가 촉진되고 열 발생량 증가한다. 맞죠? 됐지요.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삼투압은 이제 혈액의 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삼투압이 증가됐다라는 게 혈액의 농도가 증가됐다라는 거야. 농도가 증가됐다. 삼투압이 증가되는 거는 혈액이 진해져 가지고, 원래 삼투압이라는 게 농도 차에 의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물이.
혈액의 농도가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적은 거거든.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야 돼. 그래야지 혈액에 물이 많아지지. 그래서 뇌하 수체 후엽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 항이뇨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콩팥이고요. 콩팥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의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삼투압이 증가되면은 혈액의 농도가 너무 진해. 물이 많아져야 돼. 그러면 이제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에 이제 ADH를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ADH는 후엽에서 나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전엽에서는 뭐 생장 호르몬, 아까 뭐 TRH, ACTH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후엽에서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만 기억하시면 돼요. ADH. 요게 콩팥에 가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그러면은 내 몸 안에 혈액의 양이 증가돼요. 물이 증가됐으니까 혈액의 양이 증가되는 거야. 혈액 증가돼요. 근데 오줌은 감소돼요.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됐다라고 표현해. 왜냐하면 오줌이 진해진 거거든. 삼투압 증가됐다라고 하는 거는 진해졌다라는 거야. 농도가 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 먹으면은 소금기가 많아지면은 농도가 진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물을 많이 먹게 돼 있어 우리가. 물도 많이 먹고 소변량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얼굴이 붓죠? 그 물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체내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갈증 유발해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그것도 있죠. 삼투압이 감소됐다라는 거는 농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야. 너무 묽어 지금 혈액이. 그러면은 수분의 재흡수를 조금만 해야 돼. 그럼 ADH 양을 감소시켜. 수분 재흡수가 안 돼 잘. 그러면 소변량은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혈액에 있는 조금 더 이제 희석시킬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농도는 더 높아지면서 정상 삼투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자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다.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해가지고 조절한다.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삼투압은 감소되는 거예요. 묽어지면서. 삼투압이 증가되는 것은 더 진해진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한 거죠. 너무 높아, 너무 진해.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를 더 많이 시켜가지고 ADH가 분비가 많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혈액 내 물의 양이 증가가 되고요. 그럼 농도가 낮아지겠죠. 삼투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오줌의 양은 감소합니다. 너무 낮으면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수분의 재흡수가 안 되니까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오줌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줌이 묽어진다를 오줌의 삼투압 감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묽어지는 거는 삼투압 감소예요. 자, 자료 살펴보기. 근데 이런 자료를 볼 때 원래 X축에 의해서 Y축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X축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Y축이 변화되는 거야. 자, 안정한 상태에서
그 기역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네. 근데 기역과 니은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 하나다. 자, 얘가 작아지니까 ADH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져서 ADH가 증가된 거야. ADH가 증가되려면은 수분 제흡수가 촉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감소된다라고 하면 맞나? ADH가 증가되려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지, 높아져.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증가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래프에서 이게 혈장 삼투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ADH가 높아서 혈장 삼투압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서 ADH가 증가한 거야. X축 보고 Y축 보고 이 순서로.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증가해서 이제 낮추려고 하겠지. 왜냐하면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하겠죠. 근데 기역은 그러면은 이제 전체 혈액량이잖아요. 그 혈액량이 많다라는 거는 뭐 갑자기 뭐 적혈구가 많아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이 많아졌다 뭐 이런 뜻이거든. 응? 전체 혈액량이 감소하는 거는 더 진해지는 거야. 더 진해졌을 때 ADH가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혈장 삼투압이고 이게 전체 혈액량이에요. 전체 혈액량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뭐 갑자기 뭐 적혈구가 다 파괴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더 농도가 진한 거고 그때 ADH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혈중의 AH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러면은 수분의 제흡수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T1일 때와 나에서 T2일 때 안정 상태보다 오줌의 양이 적다. 오줌의 삼투압은 높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오줌의 양이 적다라는 거는 진한 오줌인 거고요. 진한 오줌은 삼투압이 높은 거지. 어떤 농도가 진하면 삼투압 높은 거다. 자, 혈장 삼투압을 감지하여 혈장 삼투압의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중추는 간 내에 시상하부. 전부 다 항상성 유지는 간 내 시상하부죠. 조절 중추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ADH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여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에 관여한다. 혈장 삼투압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그러면 뭐야? 농도가 낮다라는 거야. 너무 묽다. 그러면 이거를 수분 제흡수하면 안 되지. 감소시켜야지, 감소. 수분 제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줌의 양은 늘어나죠. 근데 오줌이 묽은 오줌이지, 묽은 오줌. 삼투압은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ADH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량이 증가를 하죠. 그럼 오줌 내의 물의 양은 감소하죠. 오줌이 진해지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했다. 혈장 삼투압이 높다. 이게 혈장이 이게 진하다.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높아지면이죠. 높아지면은 뭐 해야 돼? 수분의 제흡수를 해야지. 수분 제흡수 해야지. 그러면 오줌은 진해지지. 그 삼투압은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돼? 증가돼야죠. 이해 가실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삼투압이 높으면 너무 혈액이 진해.
그럼 수분의 제곱수를 해야 돼. 그 수분 제곱수하면 오줌이 진해지는 거야. 예. 물의 양, 오줌의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예. 그러면 삼투압은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어? 진해진 애는 삼투압이 증가된 거예요. 자, 문제가 많네요. 20번까지 좀 한번 풀어보고 2점 테스트.